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교육 인사이트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오늘 되게 저희 단촐하잖아요. 저희 원래 4명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시느라고 자리가 좁은 관계로 저희가 2명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 일단 인사부터 요청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N 에듀에서 컨텐츠 담당하고 있는 김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은우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에듀테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지만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사실은 아이돌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요즘은. 네, 저희가 지금 은우님을 이렇게 농담처럼 뭐 아이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 그 에듀테크 트렌드를 어떤 한 뭐 일간지에서 칼럼으로 굉장히 몇 년 동안 꾸준히 칼럼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력으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매주가 전쟁 같아요. 오늘도 하나 써야 되는데. 진짜요? 마감이. 네, 오늘까지는 써야 되는데요. 네네. 항상 쉽지 않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또 녹음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은. 네, 아침에 저희도 이런 추운 날 모셔가지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약간 좀 조끼 입고. 네. 요즘 애들은 조끼 입은 찐따야 뭐 이런 말 하고 하는데. 뺐죠. 네, 하지만 뭐 추우니까요. 네.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뜻깊게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소위 말하는 약간 강남 8학군에 있었어요. 약간 거의 막 새벽 1시가 돼야 숙제를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그런 곳이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해도 다들 공부 그리고 막 그 흔한 싸움 하나도 없고 1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거기가 특수했던 거거든요.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게? 뭐 자유롭게 하시죠. 중동고등학교였는데 그때는 또 삼성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도 되게 좋고 뭐 예를 들면 저는 무슨 소위 말하는 극기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걸 가서 뭐 가면 흔히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얼차려를 받고 무슨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한 명 뭐 마지막 구호 안 외치면 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우리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갔더니 무슨 갑자기 카메라를 주더니 영화를 내일까지 찍어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교육이네요. 그게 삼성 워크숍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스타일로. 네, 정말 삼성 워크숍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뭐 후에마이 뭐 이러면서 무슨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당황했거든요. 이게 국기 훈련이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뭐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때 그 고1 때 멘붕을 안 해도 됐거든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여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거기서 등수가 오를 필요는 없는 건데 어차피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은 데를 다 갔을 텐데 다들 열심히 뭐 그게 뭐 인생의 전부도 아니지만 그땐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여기 애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랬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기회가 닿아서 고1 때 전 또 빠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인 걸 어쩌면 활용해서 1년 낮춰서 다시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서는 제가 정말 저는 놀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다른 유학생을 성공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편히 쉬고 놀았는데 연구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내가 가장 뭐랄까 약간 배짱이처럼 어찌 보면 약간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교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진학하던 당시에 전공은 뭘로 가셨었어요? 수학교육과로 갔어요. 수학교육과로 해서 전공을 했고요. 수학교육과도 단순했어요. 미국 애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니까. 아시안이니까. 네네. 정말 웃긴 게 제가 문과에서 평범한 성적이었는데 거기서는 수학 경시대에 매년 나갔어요. 4년 내내. 막 4년 내내 막 주단위 수학 경시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했던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요즘은 또 많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르다기보다는 그때도 그랬는데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요. 미국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그리고 잘하는 애들도 한 절반 정도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애들이고 네네. 나머지 절반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민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잘하는 백인 애들이나 뭐 흑인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미국 애들도 걔들은 진짜 잘해요.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해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어쨌든 좀 돌아와서 선생님을 했는데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보니까 교생 실습을 제가 되게 좀 빡세게 했거든요. 진짜 선생님처럼 시켜줬어요. 정말 네. 선생님처럼 다 하고 수업 체크도 다 해야 되고 진도 제가 직접 빼고 채점도 제가 다 하고 정말 교생을 잘 시켜줬는데 일단은 제가 잘 못했고요. 근데 잘하게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았어요. 한 2, 3년 준비를 하면 더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잘하게 된 제 모습이 별로 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되게 선생님이라는 게 좋은 직업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저는 맨날 반복되고 그리고 작은 세계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해야 되는 게 선생님 일이잖아요. 되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게 저는 더 막 좀 더 크게 기획하고 이런. 네, 더 애들을- 큰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크게 막 기획하고 막 일을 벌리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어쨌건 선생님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인 일은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뭐 케어하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한 10%면 한 90% 정도는 아이를 책임지는 일종의 가장 작은 단위의 약간 공무원 같은 네. 관료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이죠. 꼭 중요한 일인데 저랑은 안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제안도 있었고 뭐 다 됐는데 미국 학교에서 그걸 했는데 돌아왔고요. 돌아왔을 땐 저는 사실 어쩌면 두 분 같이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학원을 가면 안 되는 이유죠. 다른 건 할 게 없으니까 교육에서 없을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어떻게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취직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일하시는 회사와 관련된 일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NHN 에듀로 들어왔는데 지금 네. NHN 에듀는 나중 얘기고 그렇죠. 인수되기 전에 스타트업일 때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근데 좀 그것도 좀 황당하긴 한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Long 자유롭게 story 하시면 됩니다. short. 아 그래요? 네. 되게 굉장한 영어 발음을. 네. 예. 어쨌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가 놀았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그 미국은 고3 끝나고 한 학기가 쉬어요. 고3 시험이 뭐 12월쯤에 끝났다고 치면 한 학기가 더 있거든요. 근데 뭐 한국 수능 고3 이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느슨하게 널널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 추가 합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뭔가 할 게 없던 거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느린 인터넷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엄청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애들이랑 하면 재미가 네. 없으니까 못 하니까. 근데 거기에 스타크래프트 그 채널에서 제가 하는 소위 말하는 네네. 채널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한 명이 되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나는 여기서 게임을 맨날 하지만 뭐 사실 난 카이스트 지금 잠깐 휴학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12시부터 한 새벽 3-4시까지 니네들이랑 노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웃기시네. 뭐 새벽 4시까지 게임이나 같이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도 안 믿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돌아왔을 때쯤에 한번 번개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전 카이스트 한번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 하고 얼굴이나 보자고 온 거예요. 와 하고 온 거예요. 실제 저도 뭐 방학이니까 할 것도 없고 온 거예요. 저도. 근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진짜 카이스트에 거기에 어떤 곳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진짜 대학생들이 제 나이 또래보다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 거죠. 나중에 이거는 대학교 때 이야기인데 만나게 된 거는 정말 대학생들이 그냥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차려서. 신기한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둘이 사실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러긴 했지만 뭐 같이 일을 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전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고 그분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쪽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분도 그 게임 회사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표로 투자를 해서 들어온 곳이 하필 IM 스쿨이라는 앱 회사였던 거예요. 교육 앱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카이스트 같은 데서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선생님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은 뭐 회사를 다니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그 다음엔 이제 그 회사가 인수돼서 인수된 다음에는 스타트업적인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또 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회사랑 안 어울릴 것 같았던 저만 저는 남아서 뭐 저만 남은 건 아니고요. 저 말고 네네. 몇 분 남았는데 저는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좀 이거저거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스타트업이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제일 큰 거는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IM 스쿨을 보면 그 학교 소식 말고도 다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운영을 맡고 있고요.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운영 뭐 그런 거를 외부에서 소싱해오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 그건 뭐 한결에 함께하는 교육이든 조선일보의 조선 에듀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과학 동화 뭐 이런 곳들에서 가져온다든지 출판사와 같이 한다든지 뭐 선생님이나 저자랑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소싱을 주로 하고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아무도 안 주니까 썼어요. 제가 직접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에게 주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막 명언도 막 올리고 저작권은 없으니까 명언은 본인이 직접 만든 명언을요? 아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명언을 기존의 명언을 그런데 이제 저작권이 콘텐츠로 프리 올리는 거죠. 뭐 공자님이 저한테 뭐 저작권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올리고 뭐 그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아직도 대신 그 조선 에듀에는 그때부터 하다가 한 외부 기고가 남아서 지금도 업무로 남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에듀에 에듀테크 관련된 걸 쓰고 있고요.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이런저런 외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스타스쿨벨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건 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벨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벨소리를 그 레드벨벳의 아이린님이 직접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다른 일로 어떻게 SM과 인연이 생겨서 그걸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너무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레드벨벳 아이린님이 해주시게 된 거죠. 뭐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뭐 이거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NHN에 오시면 에듀에 오시면 본인의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아이돌 목소리로 애들에게 해주는 거죠. 매일같이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식사 시간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뭐 천천히 걸어가세요 위험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레드벨벳 아이린이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번 그 IM 스쿨이라는 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M 스쿨은 간단히 얘기하면 모바일 알림장이에요. 그러니까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두 분과는 달리 예를 들면 꼼꼼하지 못한 남자애들은 어떤 종류의 사실은 잘 안 주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바닥 밑에 이렇게 깔려서 약간 구겨져 있었거든요. 항상 가정통신문이 까먹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모바일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거에 답변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은 그거 외에도 사실 선생님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학부모도 어쨌건 선생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깰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고 싶으시니까 둘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학교 소식 외에도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관련된 출판사라든지 뭐 그 시기에 맞는 교육 정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학부모 혹은 뭐 같은 나이대 다른 학부모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종합적인 교육 정보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M 스쿨이 우리나라 에듀테크의 뭐 산업 중에서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축으로 잡혀 있는 그런 K-12의 모바일 알림 이런 쪽의 플랫폼으로 가장 큰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육적인 이야기보다는 산업적인 이야기긴 한데 산업적으로 봐도
IM 스쿨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몇백억대 규모로 잘 됐던 에듀테크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지금도 그 정도 맞아요. 밸류인 회사가 뭐 다른 회사도 얘기를 하면은 IM 스쿨 말고는 제 생각에는 뭐 놀이 클래스팅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그 정도 규모로 잘 되고 있는 회사가 뭐 요즘은 이젠 또 나오고 있겠죠. 이제 산타토익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앞으로는 더 있지만 어쨌건 손에 꼽히는 몇 개 성공 사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그 조선 에듀의 칼럼 쓰시는 거. 예. 그 이제 저희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에듀테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워낙 이제 에듀테크 이런 키워드를 치면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에듀테크는 트렌드를 알고 싶어 하는데 포털에 에듀테크 트렌드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은우님의 칼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선 에듀에서 김은우의 에듀테크 트렌드 따라잡기라고 네네. 해서 시리즈로 네네. 매주 하나씩 칼럼을 쓰고 계시는데 네. 그 사실 되게 오래 되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쓰고 계신가요? 2년은 넘은 것 같고요. 3년이 곧 될 것 같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2, 3년을 일주일에 한 편씩 꼬박꼬박 쓰고 계신가요? 가능한가요? 그러게 저도 진짜 약간 하루 해서 하루 쓰는 느낌 정말 예. 좀 웃긴 게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써요. 네. 근데 이것만 본업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예를 들면 뭐 IT 트렌드에 대한 것도 하나 있고 해외 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국내 아이돌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인 그러니까 요즘 위인에 대한 그들도 아이였다라는 것도 원래 IM스쿨을 시작해서 지금 한우리 독서원술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고 책도 나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일 그 모든 것 중에 본업인 에듀테크 트렌드 따라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점에서 맞아요. 가장 힘드신가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소재가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네. 언제든지 그냥 할 거는 쌓여 있고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냥 열심히 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라면 이거는 언제나 뭐 하지부터 턱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오히려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할 게 있는데 여기는 딱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다면 제가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오히려 에듀테크의 트렌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하긴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듀테크의 트렌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미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미래 교육이 중요한 거지. 에듀테크 트렌드는 도구란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뭐 미국 사례 한번 뭐 한국 사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쉬워요. 그냥 트렌드나 이런 건 뭐 다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제품은 나오고 그런 것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그런 건 쉬운데 그리고 뭐 성공 사례 얘기하고 뭐 보도 자료도 항상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런 것만 뭐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이나 어른들까지도 미래 대비를 잘하게 시켜주는 건데 그거에 좀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냥 새로운 거를 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은우님의 칼럼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깊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셨던 칼럼의 내용을 좀 하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제가 네. 그래도 제가 수학을 전혀 쓰지 않지만 그래도 수교과다 보니까 네네.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최근에 썼던 그 AI 인재 관련된 게 제일 저는 그래도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AI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각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대책을 내놔 주시고 있고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거기에서 사실은 AI 인재라는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AI 인재를 잘 쓰는 AI 툴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AI를 그리고 만드는 일이 있는데 AI를 만드는 일은 본질적으로 사실 그런 인재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AI란 건 뭐냐면 정말 이거를 좀 영어로 쓰면 재수 없는데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정말 네. 센 게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AI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AI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적은 인재로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인재는 근데 아주
슈퍼한 인재여야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이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AI를 잘 만드는 사람이 AI 인재라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냥 선형대소랑 영어를 잘하면 돼요. 사실은 뭐 무슨 AI로 뭐 툴을 잘 만든다고 좋은 AI, 그러니까 AI의 툴을 오래 어릴 때부터 해본다고 AI 인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어릴 때부터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게임을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코딩 잘하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BM을 잘 짜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물리 엔진을 잘 알아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걸 구현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오히려 게임은 되게 수학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차라리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차라리 뭐 게이머는 될 수 있겠죠. 게이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AI를 잘 활용한다는 거랑 AI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AI 인재를 만들고 싶은데 AI를 만드는 사람이랑 그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AI는 툴이고 정말 쉽게 될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게. 정말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쓸 수 있게 그냥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넣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책이나 읽히는 게 어릴 때부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교육이란 건 되게 좋고, 그리고 AI 툴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와 별개로 AI 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AI 인재가 목표라면 생각보다 본질적인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수학 교육과 영어 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차라리 중국어 교육, 정말 중국도 아주 강하거든요, AI가.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남들이 다 트렌드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트렌드보다는 본질을 좀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게 되게 제 생각에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렌드를 얘기는 하지만. 네. 저는 네.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궁금해지는 게, 예. 이 칼럼을 올리면 피드백을 볼 수 있나요? 이게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냥 만나면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그것도 참 교육 관련 쪽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 게, 나머지 그냥 취미 삼아 그냥 주말에 하는 일들은 오히려 되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요. 특히 이제 제가 사실은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영상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올해부터 많이 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형한테 많이 주고, 근데 그런 아이돌 얘기할 때는 피드백이 너무 빨라요. 그냥 막 올리자마자 네, 막 댓글 막 100개 달리고 200개 달리고 자기들끼리 전 막 세계에서 막 달리죠. 네, 막 잉글리시 서플릿이 달리고 막,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왁 하고 막 60 댓글 막 쓰고 새벽 동안.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본업인데 교육이 좀 특징인 것 같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저도 알아요. 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피드백은 사실 잘 안 와요. 직접 그렇구나. 보지 않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네. 댓글이 달리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네. 댓글 공간을 그 일간지에서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도 별로 안 와요, 그냥. 그러니까 네. 저는 워낙 많은 칼럼을 쓰셨으니까 예. 그게 약간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을까? 어떤 반응일까? 이런 게 궁금한데 알 수가 없군요. 네,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봐서 잘 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냥 어찌 보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거나 이런 게 없다? 그거는 뭐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냥 더 편하게 댓글을 달고 그렇게 약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그냥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그런 건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제가. 아니 아까 얘기하신 그 칼럼의 내용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렇군요. 이건 약간 누군가는 보겠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저도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처음에 2, 3년 전에 이걸 했을 때는 사실은 별로 이 키워드가 그렇게 막 핫하거나 이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속 쌓아놓는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검색어도 상위에 노출되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지 않을까, 이 주제를 계속 쌓다 보면. 맞아요. 보시는 건 확실한데 뭐 피드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업종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칼럼을 보셨던 분들은 은우님을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은 내용을 쓰셨는데 과연 저분은 누구일까? 사실 저도 은우님을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모시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도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제가 그거 지금 질문하려고 마이크 가까이 왔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2까지는 저희끼리의 방송을 주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즌 3가 되면서 우리가 이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좀 모셔보자.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서로 누구 부를 수 있어? 막 이런 회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 현지님이 은우님을 모실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역시 인싸답게. 인싸답게. 그래서 아니 그 검색하면 나오는 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만났나가 굉장히 궁금했고 사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짐작되는 부분은 있는데 네네. 한번 명시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작년 이맘때였어요. 딱 재작년 이맘때였어요. 재작년 이맘때에 새해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때까지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컨텐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광고도 해야 되고 저희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가 아니더라도 교육 회사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재작년에 딱 느낌이 왔어요. 11월쯤에 거의 모든 게 영상이 되겠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영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들도 아이였다라고 뭐 위인전 같은 책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은 제가 쓰고 그리고 이미지들도 뭐 볼 수는 있거든요. 포토샵도 조금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협업은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상은 완전히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상이 대세인데 난 영상 아무것도 모르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쨌건 컨텐츠 쪽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회사의 허락도 받고 해서 유튜브를 그냥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로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미래교육 에듀테크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가 하면 10명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플랫폼이 제일 원하는 걸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머리를 쓴 게 그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방탄소년단이 뜨기 직전이었어요. 한 반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슬슬 입김이 올 때. 그렇죠. 미국은 이미 잘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이 잘 된다는 거를 깨달을 정도. 그러니까 빌보드 1위 하고 막 이럴 직전이었어요. 한 반년 정도 전. 제가 그래서 이거 다 무조건 잘 된다. K-팝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좀 나은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좀 부족한데요. K-팝에 대한 얘기가 되게 얄팍했어요. 그러니까 빅뱅도 모르는 거예요. 방탄 정도만 알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싸이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느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그 기간이 역사가 있고 싸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분인데 그거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어로 그냥 했어요. 영어로 K-팝을 소개하는 채널이었던 건가요? 처음에는요. 네. 한 11개월을 했는데 진짜 11개월간 제일 잘 된 게 200이었어요. 조회수.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유튜브에 대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계속 유튜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진님 만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게 그러게. 일단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어쩌면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켜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제 주변에는 영어를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영어를 하지만 당연하지 이제 한 5년 있었는데 한국에. 그래서 그럼 한글로 일단 무작정 해보자라고 하고 한글로 하니까 제가 좀 일단 주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는 형 중에 진짜 아이즈원 팬이 있었거든요. 진짜 팬. 찐팬. 네, 찐팬. 정말 팬이 있어가지고 형 그럼 한번 와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그냥 퇴근하고 둘이 같이 그냥 차 타고 와서 서브웨이로 대충 밥 먹고 부엌에서 대충 찍었어요. 그래서 대충 찍었어요. 부엌인데 이제 제 집은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집이 너무 있으면 TMI까지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아버지 집에 약간 지하 같은 데 얻어 살고 있는데 제 집은 너무 작으니까 할아버지 부엌에 왔더니 뭐 할아버지가 쓱 그냥 뭐 하노 막 이러면서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어설프게 찍었던 게 80만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대박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사실은 올해부터는 전 좀 많이 줄이고 전 많이 배울 만큼 배워서 이제 그 형의 채널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돌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아이돌 무슨 뭐 어떤 취미로 웹진에서 매디라는 웹진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1월에 아이돌이랑 힙합을 다루는 그 웹진에서 뭐 글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돌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아이돌 관련된 거를 굳이 그냥 가입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인싸님이 계셨던 거죠. 거기에. 아,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핵인싸님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 교육 관련된 거 한다. 근데 사실 아이돌 독서 모임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인연으로 저희가 네, 이제 네. 만나게 됐고요. 저도 사실 뭐 트레바리를 아이돌을 뭐 교육 공부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왜 변명하시는 아, 거죠? 이제 네. 저도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저희 음. 그 책의 추천사를 써주셨던 한승연 교수님께서 트레바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저도 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니까 트레바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왠지 아이돌이 아니요, 부르고 아니요.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근데 저는 원래는 되게 옛날부터 영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잡지 시네21을 굉장히 오래 봤었고, 근데 거기에 장현욱 기자님 그거 아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차우진님이 칼럼을 굉장히 오래 쓰셨었어요. 쓰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하지만 차우진님은 아이돌도 많이 하셨는데 소녀시대부터.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고. 어. 그때 차오진님은 전혀 모르고 아무튼 그 영화에 칼럼 쓰셨던 차오진님만 알고 근데 어머 이분이 케이팝을 이러면서 신기해서 이제 하게 됐던 케이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와 좀 별개로 차우진님은 아이돌 평론가인데. 업무 일단 잠시만요. 업무에서 네. 제가 이제 약간 그런 팬덤 문화를 적용을 시켜서 해보는데 되게 약간 좀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비즈니스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요. 일단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트레바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은우님도 만나고 결국은 이제 미래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네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듀테크에 관련한 내용은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현진님의 아이돌 덕심이 우리를 연결시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트 미인. 후기 남겨주세요.